해마다 국내에는 이색적인 관광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많은 지역들이 쉽게 잊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이 잊혀진 지역의 재생을 위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역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관광 사업을 도입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관광지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관광객과 주민들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정년퇴직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데 가서 뭐 쓰레기라든지 뭐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줍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심각성, 사실은 관광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프라핏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 관광은 그거를 보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려고 하는 자가 있고 관광객이 있고 보여주기 싫은 사람, 즉 지역 주민이 있어요. 대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심각성 자체가 사실은 주로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지역 주민들의 허락과 상관없이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경우가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외 지역이 모두 관광 목적지가 되어야 되냐? 라는 질문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도시가 생성이 되고 도시가 이제 활성화될 때 어떤 도시는 뭐 의료 분야이나 아니면 의료 분야에 뭔가 투입이 돼서 나는 돈을 벌이를 하는 도시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전제는 과연 그 도시가 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심인지, 그 진심이라는 거는 보통 예산에서도 많이 보여져요. 광역시 6대 광역시는 딱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인천, 대구가 월등히 관광 목적으로 가는 곳이고 우리, 울산, 광주는 아닌 곳으로 확실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비교에 대한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도시에 경관화돼서 상품화된 도시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떠나간 소외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도시로 이전하며 남아있던 지역 주민들까지 도시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의 2배를 넘는 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되는데, 활성화에 실패한 관광 소외 지역들은 이러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되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결과 관광 소외 지역 증가는 지역 다양성 종식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의 소도시 관광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행조사 결과 국내에서 관광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시간과 거리에 제약이 적은 국내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관광지를 알려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을 할 때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에스케이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상 탈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주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출발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관광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한 번 간 관광지를 뭐 자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접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전 너무 좋아서 나 한 달에 한 번씩 대전 갈래,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관광은 친숙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신기성을 좀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대전에 있는 오월드를 매달 가고 한 달에 뭐 2-3번 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 딸을 데리고 연관회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저희 마실 나가듯이 취미 삼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곳을 갔다가 다시금 방문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학술 연구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 키워드 중에 중력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라비티 모델이라고. 이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고 먼 곳일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방문율이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은 가깝기 때문에 습관적이면서 관성적으로 방문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비율도 되게 높기도 하고요. 조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코비드-19을 겪으면서 더 그게 명확해진 게 약간 멀리 가는 것보다 근거리.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중에 일상생활, 뭐 생활관광,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국내 재방문율이 당연히 높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곳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재방문율에 대한 부분들이 높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관광객들을 해외 관광보다 국내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일탈성을 제공하여 지역 재생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 재생이 잘 유지되는 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경제시장이 살아나고 지역도 활기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적 불균형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광 소외 지역을 재생 및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예를 들면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규모 관광 개발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가정했을 때 소외 지역을 좀 더 관광지로 활성을 하려면 사실은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포장을 해서 스토리 메이킹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스토리텔링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걸 간과하고 뭔가 자꾸 개발을 하는 듯한 느낌들이 많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 소외 지역들을 안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 관광 분야 영역에서는 공정관광이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공정관광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도 와서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소비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약간 일종의 순환관계처럼 돼야지만이 바람직한 공정관광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는 사실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뭔가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생겨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혹은 그 동네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또 긍정적으로 끌어서 관광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노잼 도시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들 부르잖아요. 근데 대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서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라는 곳은 와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재미가 없다라는 편견 같은 것들, 선입견 같은 게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노잼 도시라는 것들이 하나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재미없는지 니네 와서 진짜 경험해봐라, 노잼 마케팅이라는 걸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처럼 뭔가 이슈가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 개최된 지가 3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엑스포라는 거가 사실은 대전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과학이라는 게 일종의 대중적인 소재가 되고 획기적이었고, 지금의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대전 엑스포를 199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슈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사실 어찌 보면 소외 지역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쪽하기 전에 그 관광지에 대한 그 사전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 건물이나 아니면 뭐 고전적인 이러한 데를 찾을 때는 뭐 각각의 의미를 또 갖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미나 아니면은 그 역사적인 고찰 뭐 등등등을 알고 가면 느끼는 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조명기구 자체가 또 그거랑 형상화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를 생각을 사실 하면, 그러면은 이 잘했다 못했다가 그 전문가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는 뭐 그러한 좋은 뭐 이렇게 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 자체가 가진 의미를 형상화하는 게 그 조명이니까 그게 상반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미지적인 연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테마를 가졌으면 테마가 이렇게 연관되는 흐름이 있어야 되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건물이든 어떤 거는 관광을 아예 염두를 해두고 만든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광객을 위해서 혹은 지역 주민들이 방문을 많이 해서 소비를 해야 되지만 돌아가는 건데 일반 건물을 만들 때 관광을 고려해서 만들어야지라지 생각을 안 하는 공간들도 있을 수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뒀든 관광을 목적으로 두지 않았던 만약에 해당되는 건물이 관광 목적의 건물이 아니지만 뭔가 이슈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또 관광지로 탈바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뭔가 이슈가 있고 이슈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를 좀 더 홍보를 잘 세련되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관광으로서 활용 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시중에는 이미 내가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지라고 했는데 이미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냐면 약간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수요자 관점에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한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맵이냐, 서비스냐, 그거를 판단을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 대전과 같은 곳은, 광역시는 다른 기초보다는 규모가 크잖아요. 도시관광 목적지는 우리처럼 이제 민간이 유치를 투자를 하면 좋은데 투자가 안 된다. 그럼 방법이 뭐가 있냐? 기존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잘해내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관광 관련된 마케팅을 잘하면 돼요. 시각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다르게 얘기하면 전통적 방식은 정보에 위주를 했다면 지금은 포인트를 좀 찝어서 해줘야 돼요. 지금 세대들은 단순히 뭔가 정보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사진을 남기거나 뭔가 추억을 남기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그런 관광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를 좀 정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고. 전문가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국내 관광의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모션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대전의 한 골목 상권. 소재동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카페들이 생기면서 여기가 개발이 된 거라서 사실 그 전과 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손님이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어요. 접근성이 일단 좋다는 거.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조금은 여유롭은 이런 여가 생활을 좀 즐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카페 관광 문화는 접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젊은 소비자층들이 일부러 뭐 관광지나 이런 데를 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이제 동네에도 예쁜 카페들이 요즘 많이 생겼고 조금만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예쁜 카페들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동네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또 사진을 또 많이 찍으러 가기 때문에 약간 힙하고 예쁜 카페들을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그게 좀 유행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르고 있는 그런 동네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철도 관사마을이었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동네다 보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철도 관사마을이 옛날 이제 일제시대 때 사실 저희한테 아픔이 있는 역사가 있는 동네라고 하다 보니 사실상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사다 보니까 그런 동네를 살리는 거는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빨리빨리 해서 한번 싹 없앴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복원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있었던 거. 근데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새로 해면은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 헐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유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없어.
그래서 나래도 그냥 역 개방하고 애들 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다 뭐 아이스크림이 됐든 뭐가 됐든 와서 드시면서 그냥 얘기하시다가 그냥 가시다가 그냥 편하게 사랑방처럼 그냥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고유함을 해치지 않도록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층층층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동네를 오셔서 층층층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SNS나 이런 데 올라가는 블로그나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의 홍보가 가장 큰 것 같고 이제 저희 가게만 저희 매장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여기서 그래도 괜찮은 카페가 되려고 하면 동네가 발전이 돼야 된다고 하고 여기 상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과 지역민, 그리고 관광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재생 방안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스토리 진행형 가상 관광 어플리케이션. 관광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관광 소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 B는 꿀벌을 의미합니다. 꿀벌은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행할 수 있는 곤충으로 팔자춤을 통해 꿀이 있는 꽃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전달합니다. 꽂힌 지역을 꿀벌은 여행하는 유저를 의미합니다. 지역의 꿀벌 유저들이 많아질수록 지역 관광 활성화가 진행됩니다. 이의 기능들을 살펴볼까요? 여행자들의 다양한 니즈와 상황에 따른 사용자 맞춤 유형 테스트, 나의 유형. 지역민이 직접 제시하고 관광객들이 달성하는 퀘스트식 여행 가이드 꿀팁. 근거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줄 메타버스 스토리 가상 관광 게임. 비행하기. 관광객들이 여행 및 게임 리뷰를 공유, 업로딩하여 이슈를 생성하는 그룹 커뮤니티, 벌집. 자발적으로 기념품 및 체험을 판매하는 주민들의 수익 창출원.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요? 관광객과 주민은 관광활동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B를 다운받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유형 진단 테스트는 나에게 맞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나의 관광에 어울리는 시나리오와 맵을 추천해줍니다. 홈 화면에서는 기업들과 학생들이 설계한 스토리형 가상관광 맵들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행하기 버튼을 눌러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어플의 사용 목적에 따라 관광객 모드와 지역민 모드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관광객 모드. 관광객 모드는 튜토리얼과 여행 맵 스토리 플레이로 진행됩니다. 지역민 모드. 지역민 모드는 튜토리얼 진행, 맵 플레이 및 설계로 진행됩니다. 관광객은 맵을 플레이하며 지역의 테마 음악과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맵 내에서는 프로모션용 지역 테마나 스토리, 안내 사항 등을 볼 수 있고
관광객은 게임 내 주민, NPC에게 말 걸기 기능을 통해 지역민들이 의뢰한 메시지를 보며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B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연결하여 소외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소개하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관광지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한 관광 마케팅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러 지금 비행하시겠습니까?